또영주 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메시 얘기할 거 아니었잖아. 이 내용이 아니에요. 훅 들어서 깜짝 놀랐네. 네. 네. 하지만 메시가 남았다는 거 요거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에 4경기에 모두 출전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려 멀티골을 장렬시켰습니다. 후후 팡팡팡. 아, 마지막 경기에 또 확 도장을 찍은 게 네. 좋았어요. 맞아요. 네. 사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은 변화의 시즌이잖아요. 아, 네.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 감독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시즌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지난 시즌은 발렌시아가 보기에는 실패한 시즌 아니겠어요? 네.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제대로 따지를 못했으니까. 네. 그런데 올 시즌은 이야기가 좀 다른 것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영입하면서 리빌딩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첫 번째 임무는 리빌딩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팀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팀으로 만들어 놓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임무는 그래도 유럽 대항전 진출권은 따야 된다. 챔피언스 리그가 어렵다면은 유로파 리그라도 진출권을 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임무 리빌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프리시즌에 나온 경기 결과라든가 경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즌 4경기 보셨어요? 저는 드문드문 봤어요. 그래도 전 또 약간 강인맘 거기에 약간 속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은근히 챙기거든 나. 맞아. 이강인은 안 챙길 수가 아, 없어. 그렇지. 그러다 왜? 보니까 이강인이 또영주 TV 조회수를 가장 높여주는 인물인데. 부인할 수 없다. 아, 그리고 저는 또 아약스 오길 굉장히 바랬던 그런 뭐 하나의 팬이다 보니까 또 이강인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좋아. 저는 뭐 그동안 이강인 선수의 뭐 장단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이 오갔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뭐 약점 같은 것들은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들이 좀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발렌시아가 프리시즌에 4경기 치렀습니다. 이 4차례 평가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먼저 카스테온전에서는 4-2-3-1 포메이션 가동해서 마누바에오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서 뛰거나 아니면 동일선상까지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4-4-2 또는 4-2-3-1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익숙한 전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비아레알과의 만남. 누구랑 만났냐면은 코클랭하고 다니 파레오를 만나게 된 거죠. 과거의 동지였지만 지금은 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도 2대1로 발렌시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추크헤제에게 9분 만에 실점했지만은 막시 고메스가 2골을 넣으면서 이제는 막시 고메스가 공격을 책임진다. 요것이 이제 드러난 경기였고, 요 막시 경기도 고메스가 해줘야죠. 맞아요. 네, 진짜 해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비아레알이라고 보면 이번 프리시즌 4경기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팀이었잖아요. 이런 팀을 상대로 중요한 골들을 터트려줬다는 건 프리시즌이지만은 충분히 또 기분 좋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가전이 레반떼전이었는데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주장원장을 또 화제가 됐죠.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4-2-3-1로 나왔는데 결국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고, 네 번째 마지막 평가전이 카르타헤나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치르게 됐는데 이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물론 4골 모두 발렌시아 선수들이 넣었죠. 가브리엘 파울리스타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의 첫 번째와 세 번째 골을 기록시키면서 이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 발렌시아에서 공격을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게 좀 드러났었고, 요 경기는 4-2-3-1이 아니라 3-4-3에 가깝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3-4-2-1로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경기가 물론 상대가 3부 리그 팀이었긴 했지만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인상 깊다는 게 이강인 선수의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경기력에 대한 것들인데, 특히 이 경기 끝나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좀 이강인 선수의 수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동안 얘기한 것들이 이강인 선수가 뭐 속도가 좀 부족하다,
수비가 좀 약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평가됐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좀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좀 압박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골도 결국은 골키퍼를 또 끈질기게 따라붙은 끝에 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평가전 4경기를 모두 치르게 됐습니다. 결과만 본다면은 3승 1무니까 매우 좋다. 좋죠.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포메이션도 약간씩 변화를 주고 선발 명단에도 변화를 줬음에도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약간 탄력을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적 상황을 좀 봤을 때 로드리고가 리즈로 떠나갔죠. 네.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맨시티로 떠나갔습니다. 코클랜과 다니 파레오는 비아레알로 갔고요. 네. 그리고 에세키엘 가라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은 마르셀리노 감독 시절의 발렌시아의 주축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방의 공격은 로드리고, 미드필더는 다니 파레오, 네. 그리고 수비는 역시 에세키엘 가라이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모두 떠나갔어요. 그런데 영입은 아직 없습니다. 네. B팀에서 선수들을 올리고 임대 보냈던 선수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영입은 아직 없는 상태라서 보르아 마요랄이라든가 아니면은 헤르만 페찰라 이런 네. 선수들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영입이 된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리시즌의 경기 내용과 결과로만 좀 평가를 봤을 때에는 일단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수비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에 발렌시아가 실점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38경기에서 53골이나 내줬기 때문에 이 수비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잘라 같은 수비수를 영입할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망갈라,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디아카비 네. 어떻게 조합을 짜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조합에 대해. 불안하지. 포백을 쓰든 쓰리백을 쓰든 네. 불안하긴 마찬가지지. 앞쪽에 콘도그비아가 있어도.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지난 시즌에는 뭐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도 있지만은 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어수선했잖아요. 그 조직적으로도 좀 뭔가 잘 맞춰진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체제가 바뀌고 감독이 새로 오면서 또 약간 순조로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또 다른 경기력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네네. 자,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다리 파레오의 빈자리는 솔레르를 옮겨서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라인은 주로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4-2-3-1 또는 4-4-1을 쓸 것으로 보이니까 최전방에는 막시 고메스, 네. 그 밑에는 이강인을 배치할 것으로 보여요. 네, 와 이런 시즌 예상에서 이강인 선수가 딱 중심축으로 잡히는 게 굉장히 또 인상 깊고 실망하게 되진 않겠지? 시즌 시작하고 개막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딱 선발로 이름을 올리는 그 장면을 또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네요.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도 막시 고메스하고 이강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둘이 네. 너무나 잘 어울린다.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다. 네. 이거는 경기장 내에서도 그렇고 외에서도 네. 둘의 호흡이 너무나 좋다,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막시 고메스는 골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골에 특화된 스트라이커고 첫 번째 터치를 슈팅으로 가져가는데 능하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공간 침투라든가 아니면 수비수 앞쪽에서 끊어서 슈팅하는데 능한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온더볼에 강하고 주위를 살필 줄 알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네, 능하기 네. 때문에 둘의 호흡이 너무나 좋고 이 둘의 호흡에 따라서 발렌시아의 성적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지금 발렌시아의 스쿼드를 보면은 선수층이 너무 얇아요. 맞아요. 주축 선수들이 물론 이제 4-5명 그 이상이 빠져나간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그만큼 또 보강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강인과 막시 고메스의 활약에 따라서 득점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네. 이미 발렌시아 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에 보여준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중용해야 되겠다. 우리 팀의 중심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모든 경기는 시작을 하고 끝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프리시즌의 모습을 라리가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시즌은 이강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입니다. 왜 그러냐? 계약 기간이 2022년 6월로 네. 끝나요. 네. 물론 이제 발렌시아 쪽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잡아두기 위해서 재계약 제의를 했다는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17경기밖에 못 나왔어요. 라리가에서는. 네.
그리고 2골 넣었거든요. 근데 라리가에서 17경기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발은 3경기였습니다. 좀 아쉽죠. 네, 전체적인 출전 수를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이강인 선수도 임대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좀 네. 있었고 이적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잔류하게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잔류한다면은 올 시즌 활약을 통해서 발렌시아에서의 비전이라든가 청사진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의 경우 올 시즌 좀 안 좋거나 팀이 지원이 이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그냥 그대로 만료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도 이번 시즌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카르타헤나전 끝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좀 드러나는 인터뷰 같아서 올 시즌은 이강인 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으로 보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뭐 팀 플레이어라는 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대표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발렌시아에게 큰 도움이 올 시즌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막시 고메스와 이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진짜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 시즌 발렌시아는 어쩌면 기회이자 어쩌면 위기예요. 아니 대놓고 위기고 달리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리빌딩을 하기 때문에 이 리빌딩이 잘 된다면은 향후 5년 이상은 발렌시아가 순항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리빌딩이 잘못될 경우에는 또다시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적이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시끄러운 상황이 되겠죠. 네. 물론 발렌시아의 팬들 입장에서는 구단주에 대한 불만이 크죠. 네.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리빌딩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비 그라시아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강인 중심으로 팀이 만들어진다면 너무나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리빌딩 제대로 안 된 팀 저 먼 동네에 있잖아요. 스페인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잘 생각해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입을 또 꾹 다물어요? 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발렌시아라는 팀이 항상 이런 위기 때마다 유스들의 힘,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난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의 전성시대도 어떻게 보면은 유스의 힘을 바탕으로 올라섰었고 그런 시대를 또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올 시즌은 유스 출신들 이강인, 뭐 호세가야, 솔레르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이 좀 고군분투해 준다면은 발렌시아도 또다시 명가 재건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스쿼드 얘기를 했는데 선수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전 선수들은 혹사 당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기회를 또 잘 살려서 또 빛나는 시즌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발렌시아 팬들을 4-2-3이라면 베니테스 감독 시절에 전방에 미스타 있고 그 밑에 아이마르 있고 그렇죠. 네. 자센테, 우아킨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킬리 곤살레스라든가 이런 선수도 있었잖아요. 진짜 그때는 다이나믹했거든요. 얼마나 다이나믹했으면 하물며 미스타가 그렇게 많은 골을 넣었어. 그 정도였거든요. 아니 연카류도 굉장히 골을 꽤 쏠쏠하게 넣었었고 그때 당시에 킬리 곤잘레스도 있었고 그 전으로 넘어가면 클라우디오 로페스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재밌는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심이 누구였냐 생각해 보면 아이마르거든.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이 워낙에 강한 팀이 발렌시아였잖아요. 아이마르 그리고 알벨다, 바라하 이렇게 이제 세 명의 호흡이 너무나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쩌면 아이마르 같은 역할일 수도 있어요. 물론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임무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올 시즌에 좀 폭발시켰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 진짜 폭발한 시즌이 되어야 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폭발한다면 또영주 TV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계속 폭발할 수 있을까? 좀
업혀갈 수 있는데. 네, 여하튼 네.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곧 개막전이잖아요. 네네. 개막전에서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원래 좋아야지 또 한 시즌이 쭉 잘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네. 아니 개막전이 발렌시아 더비예요. 레반테전이거든요. 그 경기부터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해주면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네. 그냥 아우토만 달리는 거지. 네, 이강인 선수 활약을 기대하면서 발렌시아의 부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